미치게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비릿한 효령과 북한 알코올 향이 뒤섞인 서늘한 배기가 한수진 준장의 폐부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부녀 발소리를 또각또각 올리며 곧자 복도에 있던 간호장교와 의무병들의 눈길이 어깨 위 번쩍이는 준장 계급장에 잠시 머물렀다가 황급히 바닥을 향해 내까녔다. 한국 육군 최연소 장군이자 707 투김단이 배출한 괴물 같은 인간 병기 그리고 현수도권 방위의 핵심인 기계화 보병사단장 한수진을 꾸미는 말은 거창했으나 현재 그녀의 안색은 그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흡사부나 직전의 마그마가 억지로 분출을 막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내수련장님 도착하셨습니까? 응급실 당직 의무관이 사색이 된 안색으로 뛰어나와 고수경례했다. 한수진은 경례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를 스쳐 지나가 코튼이 그이워진 진료실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상패는 짧고 딱딱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 실린 위압감에 의무관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병자는 두개골 함몰로 인한 뇌손상이 우려되어 방금 전 긴급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일병과 강산병은 늑골이 서너 대 부러졌고 안아골절에 장기 손상까지 목숨에는 별일이 없지만 추후 운동 능력은 아니 기본적인 보행이 가능할지조차 지켜봐야 합니다. 전수진의 눈길이 침상 위에 쓰러져 있는 부하들을 훑었다. 퉁퉁 부어올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안면, 일 전신을 감은 거즈 틈으로 배어 나오는 붉은 핏물, 그리고 고통 탓에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는 아이들. 고작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단장님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웃던 갓 스물의 청춘들이었다. 민일인이 가만히 손을 뻗어 인사불성으로 누워있는 정일병의 손을 쥐었다. 굳은 살이 배긴 거친 병사의 손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맥없이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붓이 가늘게 떨려왔다. 어떤 놈이야? 네? 경찰 측에서 초동 수사는 끝냈는데 군의관이 주저하자 뒤따라 들어왔던 정보 참모가 조심스레 태블릿 PC를 건네주었다. 의정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폭력 조직 흑곰파 짓입니다. 우두머리는 장필도 정과 17범입니다. 우리 애들이 지나가다 장필도의 차를 봤다는 핑계로 시비를 텄고 애들이 군인이라 맞서지 않고 고개를 숙이자 군거리 놈들이 겁먹었다며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쓰러진 병사들의 머리통을 구려 발로 지식이며 영상을 찍어 SNS에 게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수진이 태블릿 액정을 누려보았다. 흔들리는 화면 안에서 문신을 과시하는 덩치 큰 남자들이 쓰러진 병사들을 에워싸고 발길질을 퍼붓고 있었다. 야, 이 자식 맷집 전에, 짬밥이 좋기는 좋은가 봐? 크크, 야, 건벼, 덤벼봐. 니네 군인이라며? 나라 지킨다며? 근데 왜 양아치 하나 못 이겨서 빌빌거리냐? 영상 촬영자의 비아냥거리는 음성, 그리고 그 밑으로 깔리는 병사의 비명.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우드득, 한수진이 꽉 쥔 태블릿 PC의 액정에 금이 갔다. 강화 유리가 비명을 토하며 떡 갈라졌다. 정보 참모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경찰은 짭새들은 이놈들 안 잡아 쳐놓고 뭐했어? 내성만이 출동한 순경들이 있었지만 흑곰파 놈들이 위협하자 지원 요청을 핑계로 철수했고 초호의 서장선에서 조용히 덮으라는 오더가 내려왔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장필두가 지역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에게 찔러준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풍방 조치되어 본거지인 파라다이스 나이트클럽에서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순간 응급실의 대기가 멈췄다. 한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야수의 눈, 많이 그보다 더 깊고 캄캄한 심연이었다. 풍방? 축하 파티? 한수진이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내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고 동시에 공포스러운 미소였다. 그래, 법이 못하면 내가 한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면 내가 지킨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한 번을 눌렀다. 전차대장 그리고 기보대장. 네, 사단장님. 말씀하십시오.
미수하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한수질은 나지막이 그러나 서리뻘 같이 명령했다. 자다께서 미안한데 지금 당장 비상 소집 걸어. 니체의 흑표 전차 전량 K1 장갑차 전량 기동 준비해. 탄약은 실탄으로 적재한다. 고폭탄 대전작탄 종류별로 꽉 채워. 사단장님 실탄 적재입니까? 훈련 예정입니까? 상부 보고가 훈련 아니야. 실전이다. 적군은 의정부 시내 한복판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흑공카라는 테러 집단이다. 내 새끼들을 반병신으로 만든 놈들을 박살내러 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대한민국 장군이 사적인 복수하니 부하들의 복수를 위해 전차를 몰고 시내로 나간다. 이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자 자칫하면 반란으로 몰릴 수 있는 미친 짓이었다. 님은 수학이 너머의 대대장은 한수진이라는 지휘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한번 내뱉은 말은 목숨 걸고 지키는 군인이라는 것을 또한 그녀가 격려했을 때 그 뒤를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 줄을 잘 알겠습니다. 10분 안으로 영내대기 병력 전원 탑승 완료하겠습니다. 가게선 파라다이스 유음 없소입니까? 그래. 또한 도하중대 호출에 바리케이드 칠 설치하라고 해. 순찰차 한 대라도 내 작전 반경에 들어오면 그 즉시 궤도로 빨아뭉갠다고 전해. 통화를 마친 수지는 정일병의 귓가에 입을 가져갔다. 조금만 더 버텨. 네가 흘린 피 저놈들 통곡으로 갚아줄게. 아니 피눈물로도 부족하게 지옥을 줄게. 수진이 몸을 돌렸다. 콜여기는 그녀의 낡아 빠진 야전상의 뒤로 흉폭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정보과정, 작전과정, 나랑 당장 선도 전착한다. 오늘 밤 의정부지도 다시 그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경기도 의정부시 외곽계의 기동군단 예하 기계가 보병사단 주둔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연병장의 육중한 엔진음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쿠고공 쿠아암. 마치 굶주린 짐승이 일제히 포효하는 듯한 괴는 1500마력의 파워팩 심장을 장착한 K2 흑표 전차 30여 대가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전차호에서 기어나왔다. 그 뒤를 따라 K21 보병전 투장급차들이 날카로운 구동음을 내며 대열을 맞췄다. 이병소 근무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사단 주력 부대가 야심한 반풀옵션으로 무장하고 정문을 돌파하려 하고 있었다. 선두의 지휘용 K1 전차의 포탑 패치 위에는 한수진 준장이 선반신을 내밀고 있었다. 미녀는 야간 투시경을 낀 채 전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단장님 미병소 지납니다. 경찰 상황실에서 민원이 빗발칩니다. 미 각본부에서도 무슨 상황이냐고 직통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통신병의 긴박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무전기 꺼. 휴대전화 배터리 분리해. 지금부터 우린 통신 두절이다. 작전명 피해 축제. 목표 지점 도달할 때까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내 명령 외에 딴소리 찍찍하는 놈 있으면 직결 처분해. 예, 알겠습니다. 전차대 전속력으로 돌격신호 위관 과속 각지대라 그래. 내 봉급으로 다 내줄 거니까. 철그럼. 육중한 강철의 궤도가 아스팔트 도로 위로 올라섰다. 멀쩡하던 도로가 전차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박살났다. 55불의 강철 괴물들이 시속 7형 km의 속도로 도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지옥에서 기어온 전차 군단도 끝다. 의정부 시내는 평화로운 금요일 밤을 만끽하고 있었다. 허나 그 평화는 곧 박살날 운명이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지진 같은 진동 소리에 시민들이 하나 둘씩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뇌섭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로등 불빛이 불안하게 깜빡거렸다. 뭐야? 지진인가? 야, 저기 봐. 저게 뭐야? 대로변의 그 차로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 있던 택시 기사가 백미러를 쳐보다가 비명을 질렀다. 밑쪽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검은 물체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광선두 전차가 중앙 분리대를 종이장처럼 뭉개고려 역주행 차선으로 튀어나갔다. 놀란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여기저기서 경적을 올려댔지만 전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길을 막는 불법 주차량들은 전차 궤도 아래에서 처참하게 찌그러져 낀
깡통처럼 납작해졌다. 수지는 진동하는 전차 위에서 파라다이스 나이트 클럽의 화려한 미혼 사인을 노려고 왔다. 기다려라. 지옥을 배달 가고 있으니까. 파라다이스 나이트 클럽 VIP룸. 수진의 짐작대로 그곳은 축제 분위기였다. 형님, 아까 그 군발이 새끼 밥을 때 소리 들으셨습니까? 빠드득하고 갈비뼈 나가는 소리가 아주 일품이던데요. 누드몸 마석도가 침을 튀기며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상석에 앉아 얌주를 퍼마시던 두목 잔필들은 킬킬거리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갱김가리의 녀석들은 밖에서 구르다 와서 맷집이 좋거든. 근데 요즘 애새끼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옛날에는 종 맞으면 깡이라도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라니, 즉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지? 맞습니다, 형님. 역시 형님이 진짜 애국자십니다. 그런 약해 빠진 놈들 정신 개조도 시켜주시고 건배나 하자. 오늘 술값은 내가 쏜다. 장필도 형님 만세. 건배 제의와 함께 잔이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둥둥 네 입을 위해 얼음통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옆방 오퍼 스피커 진동인가 싶었지만 소리의 결이 가났다. 그것은 건물의 뼈대를 까고 올라오는 묵직하고 거대한 울림이었다. 뭐야, 야, 노래 좀 꺼봐. 장필두가 인상을 찌푸렸다. 음악이 꺼졌지만 진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괴음으로 바뀌어 귀를 때리고 있었다. 푸고고고고 쩌저적 건물 외벽에서 무언가 가나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과 악기 소란합니다. 헐 전차가 부하가 커튼을 걷고 밖을 확인하더니 기겁을 하면서 뒤로나 자빠졌다. 전차? 뭔 헛소리야 미쳤냐? 장필두가 고함을 치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던 순간이었다. 쿵! 천지가 진동했다. VIP 룸이 있는 1층 입구의 가마유리 정문이 산산조각 끼져나갔다. 끔찍한 괴음이 울려 퍼지며 시멘트 벽이 내려앉아 버리고 로비는 섭시간에 매캐한 잿빛 연기로 가득 찼다. 이 시간 바닥이 지진이 온 듯이 막 갈라졌었고 매달려던 조명들이 바닥으로 와장창 떨어졌다. 깡패들과 종업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갔다. 미거린에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장필두는 콜록대면서 간신히 머리를 들었다. 시야가 흐릿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놈은 동물적으로 의자 뒤로 몸을 피했다. 가스 사고 있다. 전쟁인가? 면기가 천천히 빠지면서 깨진 벽tum으로 육중한 수로의시 형체를 드러냈다. 장필두의 눈동자가 퍼즐듯 흔들렸다. 저것은 금속으로 된 악마였다. 원룸문이 도색 처리가 입혀진 육중한 차체. 차체에 붙은 길고 검은 파괴적인 주포. 포고가 정확히 방 정중앙을 겨누고 있었다. 전차다. 숨통이 막혔다. 오미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뜨거운 열풍과 매연 냄새. 120mm의 거대한 주포가 장필두의 코앞 겨우 사는 앞에 들이닥쳤다. 포탑이 옹하는 구동음을 내며 정밀하게 움직이더니 정확히 장필두의 이마를 노려봤다. 그러자 잠시 뒤 전차 밑쪽의 뚜껑이 열렸다. 피슈고각 장치가 빠지는 소음과 같이 뿌연 흙먼지 연기를 뚫고 한 인간이 걸어나왔다. 검은 전투모를 비스듬히 눌러쓴 여군. 공복의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는 흉줄이 서 있었고 허리띠에는 단검이, 손에는 커다란 K2 소총이 들려 있었다. 한수진이었다. 그녀는 전차 뚜껑을 닫고 쿵쿵 걸어내려왔다. 워커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유리 파편들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뒤에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방독면을 쓴 채 어둠 속에서 귀신처럼 나타나 현장을 포위했다.
쿨럭쿨럭. 누구? 장필두가 걸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리가 힘이 없어 도망칠 수도 없었다. 의정부감에 지배자 불리던 그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수진이 장필두 옆 테이블에 벌컥 앉았다. 그리고 끼고 있던 고글안경을 천천히 벗었다. 무섭게 가라앉은 눈동자가 장필두를 노려갔다. 하이. 의정부 찌질이 그녀가 씩 쪼갰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걔 부하들 때린 손이 진짜 맵다면서. 그 솜씨 좀 보러 왔다. 군인, 당신 미친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전차를 끌고 와. 이거 범죄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니니가니 사장 오라고 해. 공포가 목에 찾아오이려 육지거리가 튀어나왔다. 장필두는 악소리를 지르며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 했다. 한 발의 총성. 장필두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스마트폰이 박산하며 팝콘이 사방으로 튀었다. 우와, 내 떠. 니미루가 손을 부여 잡고 바닥을 기었다. 손가락이 잘려진 건 아니었지만 충격으로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흘렀다. 한수진은 건방지게 소총의 총구를 장필두의 턱 밑에 들이댔다. 어디서 어른이 얘기하시는데 딴짓이야. 한수진이 총구로 장필두의 턱을 쳐들어서 눈을 맞췄다. 서장 불러, 국회의원 다 불러,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고 너는 오늘 내 손에 뒤져. 미 죽여달라고 빌게 될 거야. 그녀는 장필두의 머리를 잡아 거칠게 쳐들어 올렸다. 자, 빨리 결정해. 여기 있는 이리영미이 짜리 포탄을 입에 물고 뒤질래? 아니면 내 동생들한테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해볼래? 느니진의 뒤로 K2 흑표 전차의 엔진이 괴눈을 으르렁거렸다. 마치 주인의 분노에 반응하듯 전차가 금방이라도 장필두를 밟아버릴 기세로 차체를 뒤썩였다. 장필두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꼰대라는 이름의 진짜 폭력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의 바지가 흥건하게 젖어들어가기 시작했다. 시발,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장필두의 비굴한 비명이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 사이로 퍼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의정부의 밤을 지배하던 두목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콧물과 눈물, 그리고 다리 쪽에서 흘러나온 오줌이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로 가닥에 이마를 가다대고 있었다. 한수진은 싸늘한 눈으로 그 꼴을 내려다 보았다. 구역질렸다. 겨우 이런 놈들에게 내 동생들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더욱 그녀의 피를 끓게 했다. 그녀는 소총을 어깨에 메고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들었다. 검은 날의 서바이벌 나이프가 조명에 반사되어 예리한 빛을 뿜었다.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한수진이 장필두의 뒷머리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아이, 그래. 아주 쉬운 거야. 우리 애들이 너희한테 맞을 때 뭐라고 했지? 살려달라고 했었나? 아니지. 군인이라 민간인 못 때린다고 그냥 맞고만 있었어. 너희는 쳐웃으며 그걸 즐겼고 그녀의 손길이 사나워졌다. 저놈 머리 박아라. 아, 네? 예. 장필두 팔걸이들이 상황 파악한 데 서로 쳐다봤다. 면서진의 표정이 굳어갔다. 말귀를 못 알아먹나? 엎드려 뻗쳐 안 하면 5초 센다. 동작 꿈뜬 놈들은 허리를 꺾어 놓겠다. 하나. 그녀의 카운트가 시작되자마자 특임대원들이 깡패 놈들의 허리를 워커발로 찍어버렸다. 북소리가 퍼지고 수십 명의 덩치 큰 녀석들이 박살난 술병 조각과 시멘트 가루가 깔려있는 바닥에 대가리를 받고 엉덩이를 치쳐들었다. 아하하하하. 예리한 병조각들이 이마 가죽을 찢고 파고드는 아픔의 조직원들이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등 뒤로는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의 조준이, 코앞에는 육중한 탱크의 바퀴가 막아서고 있었다. 자세 보소. 엉덩이 더 들어서는 뒷짐. 한수진은 장필두의 허벅지를 전투화로 걷어찼다. 장필두는 신음을 참으며 자세를 다시 잡았다. 파편 조각이 이마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감각이 느껴졌다. 쉬지겠냐? 피 보니까 겁나냐? 내 부하들은 필가리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는다. 미들이 핏잖아. 맞지? 그대로 다녀가라. 너희가 건드린 게 고작 곰바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영린이었다는 걸 사무치게 깨닫게 해줄 테니까.
한수진은 품속에서 장필그의 담배를 빼서 한 갭이 입에 물었다. 곁에 있던 두아가 지포라로 불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부연 연기를 뱉어내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깡패 놈들의 뒤통수를 보도블록처럼 갖고 걸어갔다. 자, 지금부터 노래한다. 분가 소리가 작으면 큰 엔진 켜서 밀고 가버린다. 미스저켓, 나이트클럽 포란의 조폭들이 앞에 쓰며 부르는 공가 소리가 진동하는 엽기적인 삼원이 만들어졌다. 동시간 클럽 밖은 더 큰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삐용삐용삐용 내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내며 순찰차 수십 대가 입구에 집들었다. 관할 경찰서 소속 지구대 차량은 물론이고 기동 타격대 버스까지 달려와 클럽 사반을 포위해버렸다. 그러나 짭새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멍청이 턱을 떨구고 서 있을 까름이었다. 왜냐하면 클럽 정문을 K21 장갑차 부대가 V자 대형으로 풀통같이 봉쇄하고 있었던 탓이다. 장갑차 상부에 달린 사형미의 주포는 경찰들을 겨냥해 살벌하게 조준되어 있었다. 야, 이거 뭔 상언이야? 빨리 지휘관 나오라고 해. 폴리스라인 후방에서 확성기를 든 아저씨가 꾀꾀 고함을 지나댔다. 똥배가 잔뜩 튀어나온 자는 의정부 경찰서장 마동석 총경이었다. 흑공파 장필두한테서 월마가 묵직한 뇌물을 갖던 바로 그 몸통이었다. 마서장은 어이가 없었다. 조폭들 전쟁도 아니고 국군이 전차를 끌고 도심 한가운데 등판하다니 이건 본인의 담당 구역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상사태였다. 하물며 장필도가 잡혀가서 풀어거리면 본인의 뇌물 내역까지 풀릴 위기였다. 야, 니들 소속 어디야? 빨리 전차 빼. 이거 경찰 업무 반의죄인 거 몰라? 아, 군바리들이 돌았나? 계엄령이라도 선포했냐? 마서장이 장갑차 앞을 지키는 헌병들에게 삿대질을 질러댔다. 허나 완전 무장한 헌병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지 마십시오. 작전 통제 중입니다. 한 걸음 더 오면 사격합니다. 성병 조장의 차가운 멘트에 마서장의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사격,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의정부 경찰서장이야. 니네 지휘관 누구야? 당장 튀어오라 해. 바로 그때 무전기를 타고 클럽 내부에서 한수진의 음성이 들렸다. 왜? 통과시켜. 미병들이 박잡고 좌우로 길을 열어주었다. 마서장은 씩씩대며 옥매무새를 다듬고 형사과장과 무장경찰 이려며 면을 이끌고 부서진 건물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밤이 내나와 바리에서 마서장의 턱이 툭 떨어졌다. 홀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육중한 탱크, 그 밑에 피투성이가 되어 대가리 박은 깡패 놈들, 그리고 탱크 바퀴에 기대어 번들거리고 서 있는 한여군 장교, 마서장은 제 눈을 의심했다. 원스타. 중장 마크가 그녀의 군복 어깨에 확실하게 박혀 있었다. 더구나 저 외모 어디서 많이 봤었다. 언론에서 난리 냈던 최연소 여자 장군 특전사 사령관 바로 한수진이었다. 허나 마서장은 쫄린 기색을 감추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꿀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지휘관입니까? 한수진 준잔 별 달면 다입니까? 시내 한복판에 전차를 끌고 와. 이거 명백한 불법 쿠데타 행위입니다. 당장 무기 버리고 병력 철수하시오. 난 그러면 북방부에 정식 민원 넣어서 옷 벗겨버릴 거니까. 마서장의 윽박에도 한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물고 있던 꽁초를 바닥에 뱉어 전투하러 지시겠다. 그리고 마서장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마동석 총경 한수진이 그를 호면했다. 서장은 옴찔했다. 매달 25일 장필그에게 수표로 5,000명만 원씩 뇌물 갖고 그 조건으로 흑공파 검제들 묻어줬더군. 지난달은 요정 풀코스 접대까지 받으셨던데. 뭐야? 이 여자가 돌았나? 증거 있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마서장이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증언 따위 장필도 입만 열게 하면 끝이니까. 이윽고 수진이 턱짓으로 신호하자 정보과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마서장 앞에 던졌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에는 마서장이 장필도와 술잔을 기울이며 본 뭉치를 챙기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군 정보망을 우습게 본 결과였다.
이 정도면 옷 벗는 걸로 안 끝낼 텐데 징역 사셔야지. 뭐야, 이건 조작이야. 또 음해야. 감히 경찰을 사찰해. 너희들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장관님께 지금 바로 보고 들어갈 거야. 마서자는 악을 쓰며 뒤에 있는 무장 경관들에게 소리쳤다. 뭐하고 있어? 이 군인들 정보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히 저 여자 당장 수갑 채워. 경찰들이 기총거리며 가스총과 진압봉을 꺼내들었다.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군경이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체포 매수진이 코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네. 해봐.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리자 뒤에 있던 K2 전차의 포신이 웅웅 소리를 내며 회전했다. 미리형 포구가 정확히 마사장과 경찰들의 머리 위를 조준했다. 매세에 사방에 매복해 있던 특임대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경찰들을 향했다. 내 작전구역에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적에게는 잡이 없다. 소질의 눈빛이 형형이 빛났다. 년 발짝이라도 움직여봐. 이 건물과 함께 잿더미로 만들 테니까. 부패 경찰은 그냥 양아치일 뿐이야. 많은 양아치 잡으러 온 거고 미미 미친 쏠 리가 없어. 설마 진짜 쏘겠어? 마사장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는 쏜다. 허풍이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쾌기는 수십 년 형사 생활을 한 자신조차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지옥들을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쓸센다. 무장 해제하고 내 부하들 뒤로 가서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사격 명령 내린다. 매에 하나 둘 전차의 공축기관 총 장전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다. 니 사장님 이러다 개죽음 당해요. 뒤에 있던 형사팀장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바닥에 던지고 손을 들었다. 그 모습을 시작으로 다른 경찰들도 하나 둘씩 무기를 거리기 시작했다. 야, 너희들 돌았어? 총 들어 체포하라고. 마사장만이 혼자 끄떼며 소리를 질렀다. 수지는 한심하다는 두 차를 쳤다. 셋. 그녀의 손가락이 바나스에 걸렸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항복. 미선이 소건이 결국 두 손을 번쩍 들고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있던 장필도와 눈이 마주쳤다. 불의 눈빛에는 똑같은 절만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무전기를 들었다. 창원시 경찰 병력 제압 완료. 현장 정리하고 증거물 확보해. 그리고 그녀는 마서장과 장필들을 번갈아보며 피식 웃었다. 언론사에 연락해. 지금 의정부 파라다이스 나이트 클럽으로 오면 특종 건질 수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썩은 놈들 두 마리가 나란히 무릎 꿇고 있는 꼴을 생중계로 보여주자고. 이 밤은 아직 길었다. 하지만 사냥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수진의 눈은 승리감보다는 더 깊은 곳, 정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나이트 클럽 파라다이스 앞은 이제 거대한 야외 스튜디오나 다름없었다. 내수진의 지시대로 방송국 중계차들이 때로 몰려들었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내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고 폴리스 라인 밖 구경하러 나온 시민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비현실적인 그림이 놓여 있었다. 무너진 건물잔에 으르렁거리는 K2 흑표 전차,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조폭 두목 장필도와 경찰서장 마동석. 그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민주진 진자는 전차의 흙바지 위에 비스듬히 걸터 앉아 있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성검들을 즐기는 듯했다. 내시가 용기를 내어 나이프를 들이밀었다. 사단장님, 지금 이 상황군의 위소지역 이탈이자 명백한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이 떨어지자마자 자중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자를 응시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월권? 그녀가 되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카고 현장의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어민이 국민을 지키는 게 월권인가? 아니면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조폭과 결탁해서 살려는 20대 청년들을 짓밟는 걸 방관하는 게 월권인가?
미수진은 품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의 사진을 꺼내 카메라 렌즈 바로 앞에 들이밀었다. 이걸 봐라.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살려달라고 빌 때 여기 있는 이 경찰서장은 뭘 했지? 그녀의 손가락이 마동석 서장을 가리켰다. 미 사장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바닥만 하염없이 쳐다봤다. 사건 조작, 진실은폐, 범죄자 비호 그 보상으로 챙긴 게 이 빌딩 VIP 룸 현금과 거액 매물이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강 사장이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수지는 차갑게 정보전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광장에 배치된 거대한 작전 브리핑 요메리디 화면에 강 사장이 돈다발을 챙기는 영상과 비밀 정보가 선명하게 공개되었다. 세상에, 저걸 봐. 뇌물 맞잖아. 헐, 민중의 지팡이가 조폭 하수인이었어? 완전 막장이네. 군중들의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다. 인터넷 방송 채팅창은 난리가 났다. 가수진 장군, 속이 뻥 뚫린다. 비리 경찰 전원 파면하라는 글들이 쇄도했다. 리우의 수지는 정밀의 렌즈를 노려보았다. 본인은 금일 군유를 위반했다. 처벌 달게 갖는다. 전역하라면 하겠다. 그러나 그녀의 동공이 매섭게 타올랐다. 내 병사들을, 내 새끼를 위협하는 놈은 그게 신이라도 무슨 깃배가 있든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찢어 놓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지키는 군의 신념이며 내가 지휘관인 까닭이다. 지켜보던 군중들 틈에서 누군가 환호성을 지녔다. 그 외침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열광적인 지지로 변했다. 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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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 시민들이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부조리한 현실에 절망했던 대중들이 압도적 힘과 정의를 마주했을 때 뿜어나오는 희열 그 자체였다. 이때 수진의 직통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액정 화면에는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뚜렷하게 떠 있었다. 한수진 장군, 너 지금 미쳐 돌아가는가? 소화기 밖으로 육군 최고 사령관의 호통이 쏟아져 내렸다. 귀가 멀 것 같은 호통 소리였으나 수진은 패연하게 소화기를 귀에서 멀리 두었다. 정산입니다, 대장님. 매우 또렷합니다. 네. 즉시 부대 복귀해. 현재 VIP와 장관님까지 뒤집어졌어.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나? 이건 반란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문제야. 반란은 무슨 내란이 아니라 범죄 소탄 작전입니다. 국민들을 협박하고 공권력을 타락시킨 범죄 조직을 처단 중입니다. 시끄러. 더 이상 말대꾸 말고 즉시 철수해. 이건 명령이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찬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궤도 밑에서 겁에 질려 바지를 적신 장필들을 내려다봤다. 여기서 철수한다면 놈들은 며칠 후면 풀려나서 다시 거리를 활보하며 우리를 조롱할 것이 뻔하다. 군인 놈들 쫄았느라며 낄낄대겠지. 사령관님, 그래. 알아들었으면 어서. 명령 따르지 않겠습니다. 뭐라? 네 작전의 종료는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 애들이 흘린 피를 다 갚게 하기 전까진 엔진 절대 안 멈춥니다. 수지는 제멋대로 통화를 종료해버렸다. 미어서 배터리를 뽑아 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와작하고 박살나는 소리가 통쾌했다. 그녀는 송수신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전차대 알린다. 밑에서 철수 지시가 내려왔다. 헤드셋 너머로 정적이 감돌았다. 대원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수진의 가은 말이 들려왔다. 그러나 난 남는다.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는 고작 양아치들한테 행패 부리고 도망치는 겁쟁이가 된다. 결판을 낸다. 나와 함께할 놈만 남고 두려운 놈은 감장 시동 끄고 하차해. 책임은 내가 다 진다. 잠시 뒤 무전기에서 중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군님, 우리가 누굽니까? 장군님의 친위대들 아닙니까? 지옥불 속이라도 함께하겠습니다. 공격 명령만 주십시오. 훌륭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장필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어이 곰탱이.
너 이 빌딩 네 앞으로 된 거 확실하지? 네, 네, 제 건데요. 장필두가 바들바들 떨며 대꾸 있다. 사설 도박장, 성매매 포조, 마약 판매의 소굴, 이런 추악한 아지트가 도심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다는 게 용납이 안 되지. 최진은 전차 내부 안으로 몸을 숨겼다. 주포 고폭탄 장전, 철커덕, 묵직한 기계음이 울렸다. 장필두의 눈이 돌아갔다. 안 돼, 하지마. 내 피 같은 돈이야. 가달 로비부터 부순다. 수진의 눈이 사격 통제 장치에 고정되었다. 쏘아, 쾅. 배구경 주포가 화염을 토했다. 강력한 충격파가 사방의 흙먼지를 다 날려버렸고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유흥업소 건물의 중앙 지지대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살려줘. 장필도와 강서자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전차대 전원 사격 개시. 쾅. 그을한 전차들이 일제히 포탄을 날렸다. 조폭들의 요새였던 5층 높이 건물이 권회짝이 되어갔다. 시멘트 파편들이 오박처럼 쏟아져 내렸고 광적이던 간판은 박살이 나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것은 단순한 철거가 아니었다. 지난 오랜 세월 이 동네를 장악해온 악의 근원이 물리적으로 서늘하는 순간이었다. 건물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버렸다. 자욱한 흙먼지 폭풍이 현장을 삼켰다. 주민들은 넋을 잃어버린 채 그 처참한 붕괴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연기가 흩어졌을 때 그곳엔 자네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잔해 앞에 장필두는 혼이 빠진 얼굴로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자신의 조직이, 자신의 정부가 군대에 힘합해 허무한 가루가 되어 흩어진 것이다. 상원 파악배? 한수진이 전차 위로 올라서며 말했다. 이게 네가 자초한 일의 대가다. 돈, 네. 그딴 건 내 포격 한 번이면 싹 지워지는 거야.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마라. 장필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메느는 그 꼴을 뒤로 한 채 밝게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을 올려다보았다. 긴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상언은 끝났다. 뒤처리는 급하게 달려온 헌병대와 본부 측 병력들에게 넘어갔다. 원이매와 부하들은 전부 연행되었고 마동석 서장을 포함한 비리 경찰들은 그곳에서 즉각 체포되어 압송됐다. 랜드는 헌병대 차익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본인의 지휘 차량 메토나에 탔다. 그녀가 달려간 곳은 그대가 아닌 국골 수도병원 응급실이었다. 병원 내부는 조용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틈을 타고 들어와 텅 빈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한수진은 매캐한 화약 냄새가 밴 군복을 입은 채로 주만자실 문에 섰다. 씻지를 못해 뼈에는 검벤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단장님, 입구를 지키던 행보관이 눈시울을 붉히며 격리를 했다. 애들은 방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기운이 없긴 한데 사단장님 쳤습니다. 내수진은 깊게 숨을 골랐다. 수십 대의 탱크를 이끌고 적진을 곽산할 때에도 차분히 뛰었던 심장이 이 몽골이 앞에서는 요동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침대 3개가 나란히 있었다. 전신에 붕대를 감고 여러 링거즈를 주렁주렁 매단 부하들, 퉁퉁 부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얼굴들. 랜든이 다가가자 정일병이 힘겹게 눈을 떴다. 사단장님, 목이 잠겨 신소리가 났다. 정일병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격리를 하려 했다. 누워있어, 임마. 꼼짝하지 마. 한수진이 급하게 뛰어와 정일병이 어깨를 눌렀다.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다. 늘 강철 같던 니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철의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정일병이 환자복을 적셨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탓에 정일병이 울먹였다. 뭐가 미안해? 어? 한수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화가 아니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가서 미안해. 너희가 그렇게 맞고 있을 때 편하게 밥 먹고 쉬고 있어서 미안해. 못난 사단장 만나서 너희가 이 고생이다. 한수진은 정일병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자신의 볼에 비볐다. 아닙니다.
뉴스 봤습니다. 저희 탓에 전차까지 못 벗으실 수도 있다면서요. 옆 침대의 이병장도 쉰 목소리로 거들었다. 병실 한쪽의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수진 준장 부패 척결의 영웅인가? 범죄인가? 시민들 한수진 구명운동 서명 1억령만 돌파. 미서진은 눈물을 훔치며 피식 웃었다.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미소였다. 옷 그까짓 거 뭐 대수냐? 너희 억울한 거 풀었으면 됐지. 내가 말했지. 내 새끼들 건드리면 가 박살 낸다고. 마 약속 지켰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병사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신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최고의 지휘관이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줬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한수진은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다. 툭 그쳐. 군인은 함부로 눈물 보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잘못 없어. 너희는 끝까지 군인답게 버텼고 명예를 지켰어.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너희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칠형칠 시절 동료이자 지금은 그녀의 참모인 윤스름이 들어왔다. 사단장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징계가 아니라 훈장을 수여하고 싶으시답니다.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미스 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떠오르는 괴한이 병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니미는 잡고 있던 병사의 손을 토닥여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너네도 낫기만 해. 사단장이 휴가증 배 터지게 싸줄 테니까. 병사들의 눈물 젖은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미수진은 전투복 매무새를 고치고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거대한 전차보다 더 든든하고 거대해 보였다. 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강철의 꽃이었다. 새벽 4시 나이트클럽 파라다이스의 잔에 위로 자욱한 먼지가 체가라앉기도 전이었다. 현장은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 맨조진 준장은 부서진 전차 위에 앉아 흙이 묻은 구라를 끌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검은 정장을 걸친 요원들 수십 명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군조직의 저승사자라 불리며 별들도 쩔쩔 낸다는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요원들이었다. 한수진 준장이 맞나? 붉은 밑파의 산에 안보사 수사처장 강대령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딱 보면 알 텐데. 대한민국에 이런 미친 투스타가 또 있나? 수진은 입에 문사탕을 깨물며 웃었다. 미니닌 눈썹이 꽁틀거렸다. 청와대 안보실의 직접 명령입니다. 작전지역 이탈 불법 무기 사용 민간 건물 카경 및 가극상 한 명 혐의로 즉시 구속합니다. 군복부터 벗으십시오. 감대령의 눈짓과 동시에 요원들이 수진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손 안 대도 걷는다. 수진이 몸을 비틀어 갔지만 덩치 큰 요원 넷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녀를 꺾었다. 놈들은 흉악 강력범을 잡듯이 그녀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묵직한 강철의 느낌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사단장님, 늦게서야 사태를 인지한 참모장과 장교들이 뛰쳐나오려 했으나 중모자는 헌병 특임대가 총으로 그들을 겨누었다. 라오지나, 피보기 싫으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수지는 고함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이 없었다. 미사만 받고 온다. 그대 잘 지켜. 아픈 애들 치료비는 내가 내 그니 걱정 말고 기죽지 마. 지휘관이 코 만나게 끌려가는데 너희마저 고개 숙이지 마. 그녀는 검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처박혔다. 유리창 너머로 슬픔과 살기가 공존하는 부하들 모습이 멀어지고 있었다. 차는 과속을 하며 도심을 지나 칠흑 속으로 들어갔다. 경기도 외곽별장. 수질이 도착한 곳은 일반 취조실이 아니었다. 내비에도 찍히지 않는 군 조직의 반역자를 숙청하거나 더러운 공작을 위해 운용되는 감옥이었다. 조명 하나 없는 취조실. 낡은 책상과 의자 하나만 있는 곳에서 시간은 멈춘 듯했다. 왜, 감지.
담대렴이 수사기록을 극자에 뿌렸다. 한수진 너란 여자 때문에 지금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옷을 벗게 생겼어. 육군 참모총장은 빈목적 못 쓰러지셨고 네가 마치 잔다르크라도 된 줄 아나? 잠깐마. 너는 단지 조직을 무너뜨린 시한폭탄이야. 조직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조폭들과 결탁해서 아이들을 사지로 몸부패한 윗분들이겠지. 수진의 반박에 강대렴이 책상을 발로 찼다. 닥치시오. 자네가 쏘신 게 뭔지 알아? 장필들을 봐주는 송현수 의원. 그 인간은 깃털에 불과해. 그 뒤에 도살인 모기 로비스트들, 군인공제회 이사들, 자네가 민 탱크 한 대가 그분들의 금고를 다 끌었다고. 강대렴은 큰 스크린을 띄웠다. 화면에는 중환자실에 누운 병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부모님 사진이 나왔다. 수진의 눈시울이 떨려왔다. 뭐 하자는 거야? 인간이는 휘말리게 하지 않는 게 룰이잖아. 오늘? 네가 이미 깼잖아. 전차로 뭉개는 게 룰이냐? 강대름이 비열하게 웃으며 수진의 귓불에 속삭였다. 결정해. 저 사건은 네가 정신 참는 상태에서 저지른 단독 범죄이며 병사들이 먼저 하극상을 해서 꺾임에 사고를 쳤다고 자백해라. 그러고 깨끗이 전역하고 정신병동에 처박혀. 돌았군. 애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지라고. 안 그러면 네 새끼들 파령 혐의 민민간인 집단 구타로 군검찰에 즉시 기소할 거다. 오른 놈들의 진단서 떼어놨어. 잠시 6주 10주 쌍방 과실로 엮어버리면 끝장이야. 너 때문에 어린 놈들이 전과자 되고 인생 조지른 꼴을 보고 싶냐. 밀스른 입술을 짓씹었다.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돌았다. 본인의 미래는 알 바 아니었다. 그러나 병사들 그 청년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참을 수 없는 형벌이었다. 더러운 자식들. 전쟁은 원래 더러운 거야. 이길 수만 있다면. 강대련이 만년필을 수진의 손에 꽂아 주었다. 저거 지휘관으로서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지. 대원들을 구하지 않으면 다 함께 갈지. 수진의 손이 크게 떨렸다. 끝지미에서 펜촉이 춤을 추듯 위태로웠다. 벤스의 목덜미에 투명한 사슬이 서서히 감겨들고 있었다. 수진이 잡혀있는 사이 외부 세계는 검은 카르텔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방송은 순식간에 논조를 뒤집었다. 송현수 의원과 결탁한 신문사들이 공격적인 기사들을 퍼뜨렸다. 간도고 한수진 준장 군공무 중 정신과 진료 내역 입소. 관심 병사들이 만든 재앙. 지휘관의 빈다간 애국심이 만든 참극. 장갑차 이동에 따른 도로 붕괴 및 공포 확산. 뇌 손실액 수백억 원. 팩트는 치밀하게 조작되었다. 조폭들이 병사들을 폭행하는 카일은 삭제되고 아이들이 유흥가를 서성이는 CCTV 화면만 의도적으로 방송되었다. 민심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어쨌든 조폭 소탕은 통쾌하다는 쪽과 군대가 보신 한복판에서 깽판을 친 건 관란이라는 쪽이 치열하게 다투었다. 그러나 정말 위험은 군 조직에서 시작됐다. 한수진의 부대 제7기동군단에는 무서운 사정 칼걸음이 일었다. 지휘관 측근으로 찍힌 간부들은 모조리 옷을 벗게 되거나 오지로 쫓겨났다. 영혼의 입원한 정의병 등 부상 병사들은 독실병동에 감금되다시피 격리되어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되었다. 그 시각 지하 신문실. 수지는 3일간 뜬 눈으로 버텼다. 눈부신 서치가 24시간 종일 그녀를 써왔고 감대령은 1시간 단위로 들이닥쳐 같은 추궁을 지속하며 멘탈을 무너뜨렸다. 적으라고. 미가 돌아서 팼다고. 수지는 큰이진 눈빛으로 지면만 응시했다. 고기를 끄는 채 냉수만 마시며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내리 속에는 오직 단 하나 어떻게 하면 부하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꾼이었다. 그때 철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국방장관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독이 아니었다. 미스가크는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송현수 의원이 서 있었다. 한준장 몰골이 엉만이군. 송현수 의원이 혀를 쳤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수진 면전에 앉았다. 내 유흥업소를 박살내고 속이 뻥 뚫리던가. 그 건물 고원 보상도 오빠가 내가 가격이 상당해. 허나 너희 덕분에 거추장한 꼬리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히 생각하네. 잠필도 그 모자란 놈은 간반이자 갸결할 거야. 유서도 벌써 썼거든.
수진이 고개를 급히 들었다. 당신들 인간이니? 인간이지. 무척 힘센 인간. 자, 여기에서 거래를 마무라지. 자네 병사들이 쓴 진술서야. 송 의원이 서류 한 뭉치 흔들었다. 우리가 먼저 쳤습니다. 사단장님은 평소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척 잘 썼더군. 비록 약간의 협박 과정이 있었지만 개소리 마. 내 부하들이 그럴 리 없어.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덤벼들려 했으나 의자에 묶인 수갑 탓에 자빠지고 말았다. 바닥에 엎어진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벌써 끝난 게임이야. 내일 오전 10시 배국민 사단은 발표가 있을 거네. 자네가 모든 죄 인정하고 전역하는 걸로. 그리하면 병사들은 용서해주지. 안 그러면 알지. 놈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방을 나갔다. 텅 빈 방에 홀로 떨어진 수지는 차가운 바닥에 고개를 받고 통곡했다. 하지만 놈들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다. 한수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칠영칠 튀김대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림자 같은 동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동시간 서울 시내 한 오래된 PC방 후드티를 눌러 쓴 남자가 크다닥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니는 한수진의 옛 부관이자 현역 정보사령부 요원인 오소렴이었다. 그는 휴가 중이라는 사유로 잠적해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잡았다. 오소렴의 화면창에 복원된 파일 하나가 떴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나이트 클럽 지하 서고에서 백업한 클라우드 크리에이터였다. 수진이 건물을 폭파하기 직전 작전 참모에게 눈빛으로 지시했던 그것이었다. 송현수 의원 비리 장부 경찰청장과의 통화 녹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룸살롱 내부를 찍은 초고화질 CCTV 영상이 있었다. 그곳에는 병사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송현수 의원의 보좌관이 현장에 와서 장필두에게 확실하게 조져 놓으라고 지시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사단장님, 조금만 견디십시오. 판 엎어버리러 갑니다. 오소렴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PC방 입구에는 이미 김새를 챙 검은 덩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PC방 뒷골목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오소렴은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 납을 가로막은 건 기무사 요원 5명과 송현수 의원이 고용한 전문 용역 깡패들이었다. 맨하루 할 때 그거 줘라. 오소렴 너도 연금은 타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용역반장 놈이 젠라이프를 꺼내들며 낄낄거렸다. 오소렴은 모자를 벗고 손목을 풀었다. 연금 난 그런 거보다 우리 대장 억울한 꼴 못 보는 성미라서. 오소렴의 눈빛이 가났다. 그는 평범한 장교가 아니었다. 칠영칠 시절 한수진과 함께 베테로 작전을 수행했던 인간 병기였다. 미미가려 뼈 으깨질 각오하고 퍽 5단탄 좁은 골목길에서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수적인 열세였지만 오소렴은 정확하고 치명적인 극서 타격으로 적들을 하나 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 쇠파이프가 그의 등을 가격했고 칼날이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윽. 오소렴이 무릎을 꿇었다.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해결사 리더가 그의 머리채를 잡고 스파이크를 높이 쳐들었다. 잘 가라. 그 순간이었다. 부은기. 검은색 스납차 한 대가 골목 입구로 돌진해 들어오더니 깡크놈들을 향해 그대로 들이받을 듯이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하나가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그리고 목발을 짚은 병사들이 잇따라 내렸다. 병원을 탈출해온 정일병과 동료들이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사복을 입은 한수진 사단의 작전 참모 정대렴이 내렸다. 오소렴님 푸십시오. 정일병이 소리쳤다. 몸도 성치 않은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손에 링거거치대와 소화기를 들고 있었다. 이 개새끼들아, 우리 사단장님 내놔. 병사들의 악에 바친 고한 니민이 해결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정대렴이 권총가스 발사총을 허공에 쏘았다. 당장 물러서 현역군입니다. 건드리면 전원 사살한다. 정대렴의 위협적인 외침에 건달들은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오소렴은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 올라탔다. 괜찮으십니까? 아 죽다 살았네. 이 USB 이거면 됩니다. 오늘 10시 국방부 대관단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장으로 가야 합니다. 오전 9시 50분 국방부 대강단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자리했었다. 단상 중앙에는 죄수복 대신 정복을 입은 한수진 준장이 영혼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감대령이 감시하듯 써 있었다. 미송연소 의원과 국방부 장관은 앞줄에 앉아 기세등등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제 한수진이 조작된 원고를 읽고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끝이었다. 지금부터 한수진 준장의 대국민 사과 및 짜진 사퇴 발표가 있겠습니다. 멘트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진은 바늘개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앞에 송현수 의원이 입모양으로 병사들 생각해라고 협박하는 것이 보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예 그리고 정의를 스스로 짓밟아야 하는 순간 저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그때였다. 대간단의 커다란 스크린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지직 뭐야? 방송사고야?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갑자기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익숙한 얼굴 송현수 의원과 보좌관 그리고 장필두가 유흥가에 앉아있는 선명한 영상이었다. 야, 군인놈들 다리 몽둥이를 박살내서라도 입 다물게 해. 5억 줄게. 걱정 마십시오 의원님. 경찰청장한테도 이미 입금했습니다.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퍼져나갔다. 송현수 의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강장 내니니과 보안사 요원들이 방송실로 뛰어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방당 뒷문이 열리고 붕대를 감은 병사들과 정대령 그리고 피범벅이가 된 오소령이 걸어 들어왔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너희들, 매손의 눈이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장군님께선 잘못 없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현장은 난장판이 돼 버렸다. 기자들은 득점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송현수 의원은 뒷문으로 내빼려가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내수진은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벼랑이 끝에서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의 부하들이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 옆에서 갈팡질팡 못하는 단대령을 팔꿈치로 가격해 쓰러뜨렸다. 수지는 꼿꼿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다시 생기가 아니 맹수의 안감이 돌아왔다. 들었나? 이게 팩트이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한다. 나를 단죄하려던 자들, 이제 내가 너희를 처단하겠다. 강단을 가득 메운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수진 준잔의 입꼬리가 무섭게 올라갔다. 그것은 반격의 서막이자 사년의 계시를 알리는 신호판이었다. 국방부 대감단은 퍼다란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 스크린을 통해 송현수 의원과 장필두의 더러운 뒷거래, 영상이 송출되자 좌중의 침묵은 순식간에 분노의 고함으로 바뀌었다. 저거 그러니까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송현수 의원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스크린을 막으려 발악했다. 하지만 그 추태는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의 안방으로 생생하게 전달될 뿐이었다. 한수진 준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 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패배감도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송 의원의 손목을 잡아챘다. 아직 내 재판 안 끝났는데 어딜 가십니까? 그녀의 압력에 송 의원이 비명을 질렀다. 이거 놔 이 새끼 감히 국회의원 몸에 손을 대. 내가 누군지 아냐? 알지? 뇌물수수 청부 폭행 교사 그리고 국가안보를 갉아먹는 기생충. 수지는 송 의원을 거칠게 밀어붙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향해 외쳤다. 검찰관 당장 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현장에 있던 군사경찰들이 주저있었다. 상대는 여당 실세 의원이었다. 하지만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시사관들이 밀어닥쳤다. 여론이 뒤집힌 것을 눈치챈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위해, 아니 살기 위해
권기가 취급히 움직인 것이었다. 송윤수 씨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송 의원의 손목에 채워졌다. 이거야 국방장관 자리 뭐 하고 있어? 내가 시킨 대로 했잖아. 끌려가던 송 의원이 국방장관을 향해 약을 썼다. 그 한마디로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얼굴은 빛이 되었다. 그들 또한 공범임이 난처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 건군위에 전례없는 징계회의가 열렸다. 대상자는 한수진 중장. 혐의는 상명하고 위반 및 독단. 그러나 회의장 공길은 그녀를 피의자 아닌 위인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방청석은 그녀를 지지하는 예비역들로 가득 찼고 법정 밖에는 수천 대의 드론이 떠서 실시간 중계를 알리고 있었다. 법무관 측은 마지막 공격을 코보았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대상자의 의도가 아무리 옳았다 해도 그 점을 위반하고 병력을 투입한 것은 확실한 항명입니다. 이를 묵인하게 된다면 군의 명령 계통은 사라집니다. 법무관의 주장에 위원장이 수진에게 마지막 발언 시간을 주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 한 구석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부하들 정일병, 이병잔, 강상병을 응시했다. 아이들은 환자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정, 수진이 입을 뗐다. 매시간님 지적이 옳습니다. 전 규정을 깼습니다. 본부의 지시도 깼습니다. 군인으로서 자격 미달일지 모릅니다. 오, 장래가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규정이라는 것이 내 아이들이 고통 속에 쓰러지는데도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라면 그 명령 체계라는 것이 괴불뚝이 정치인들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시 부술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벽을 때렸다. 군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전우입니다. 제게는 저 아이들이 전우였고 살려야 할 목숨이었습니다. 전우가 위험에 빠졌을 때 고으러 가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정의이자 의무입니다. 그녀는 위원장석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처벌 기꺼이 받겠습니다. 터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침묵. 그리고 누군가 격리를 하기 시작했다. 한 명, 민효민의 회의장 전체가 압도적인 간체 격리로 가득 찼다. 심지어 법무관조차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 원장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자 한수진, 작전 지역 이끌든 일부 과실은 인정되나 이는 긴박한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필연 및 구호 활동에 해당하며 그 의도가 생명 존중과 군인 본분 수호에 있었음이 참작된다. 또한 추후 드러난 거대 범죄형 카르텔을 일망하지않는데 결정적 공을 세운 점을 반영하여 결정한가. 위원장이 잠시 숨을 골랐다. 대상자 한수진에게 징계 면제를 통보한다. 또한 즉시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 우와, 회의장이 환호로 가득 찼다. 역사적인 면책 결정이었다. 매섬일병과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다. 수진은 치고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웃지 마라. 정되겠다. 하지만 말과 달리 수진의 입가도 행복하게 떨려오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결과가 아니었다. 상식이 통일했음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쾌거였다. 시간이 3번 흘러 겨울이 되었다. 제7기동사단 연병자는 하얀 빛으로 덮인 한방 눈송이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사이 모든 것이 변했다. 송현수 의원과 그 조직은 정부 파산을 선고받고 산회에서 매장되었다. 안보실장과 정보국장은 옷을 벗어야 했고 권 조직은 투명하게 바뀌는 기적이 일었다. 언론들은 이를 한수진 신드롬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늘 사당 강단원에서는 소박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바로 해단 병사들의 진급 신고식이었다. 한도윤 하사, 오진우 하사, 서준혁 하사. 사건 당시 병사 신군이었던 그들은 이제는 간부가 되어 정복 모자를 쓰고 단산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아직 선명한 화상 흉터들이 찍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맑고 강했다. 민교인 대장 중장이서 진급이 단산을 가봤다. 그녀의 가슴에는 무공 훈장 2개가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친근한 옆 직원이 같았다. 야 한도윤, 너 사회에서 꽃 안 보다니면
그땐 내가 전차 말고 전투기 띄운다. 알겠냐? 객석에서 웃음이 났다. 배사가 중단하게 대답했다. 절대 안 담고 다니겠습니다. 사단장님은 그의 배운 유도 실력으로 싹 미치겠습니다. 좋아. 그거면 된가. 수지는 세 명의 간부들의 어깨를 차례로 쳐주었다. 단순히 의례적인 격려가 아니었다. 지옥의 입구에서 서로를 끌어당긴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유대였다. 사단장님 존경합니다. 진짜 사단장님 없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을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하사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더 고맙다. 너희가 이겨내서 숨쉬고 내 편이 되어줘서. 내사가 마무리되고 밤늦은 시각. 수지는 혼자 지휘통제실 옥상에 올라 밝게 빛나는 별을 올려보고 있었다. 니레 수립 발자국 소리와 함께 당직 부관이 다가왔다. 사단장님 청와대에서 호출입니다. 이번에 장관님 후임으로 내정되어 계십니다. 용산으로 이동하셔서 청문을 준비하라는 정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군인 출신 장관. 군인으로서 닿을 수 있는 최후의 자리였다. 모두가 탐내는 엄청난 자리. 내려나 수지는 공물을 덮어버리며 손을 저었다. 관심 없다고 해. 뭐? 저기 대장님, 이건 꿈입니다. 전설이 되시는 겁니다. 명의는 남들이 가지라 해. 나는 흙과 사는 게 좋아. 수지는 멀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기 봐라. 기남범벅 뒤집어 쓰고 구른 내 새끼. 내가 본청 가서 히터기 바람 맞고 졸고 있으면 저 아이들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돌보냐? 누가 총을 들고 앞장서서 막아주냐? 그녀는 창틀에 기대어 웃음 지었다. 미니 속에 꽂혀 있을 때보다 고친 들판에 피낼 때 더 아름다운 법이야. 내 꽃은 내 병사들 틈에 있을 때 가장 붓다. 난 이곳을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중앙에 있는 분들께 말해. 미소진은 죽어도 최전방 군인으로 살겠다고. 부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굳은 결의를 담아 경례를 올렸다. 충성, 알겠습니다. 누관이 떠나자 수지는 다시 운동장을 내려다봤다. 어디선가 대원들의 굵은 군가 소리가 들려왔다. 사나이,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어깨에 놓인 계급장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공중을 쳐다보았다. 푸른 어둠 틈으로 제일 밝게 뜬 샛별 하나가 빛을 내고 있었다. 맞아, 이거면 족하지. 그녀는 군화끈을 동여맸다. 행복한님, 금일 회식 안주 뭐야? 애들 선호하는 콩닭을 좀 푸짐히 먹이려 해. 내 월급을 턴다. 쾌활한 목소리가 막사 내부에 가득 채워졌다. 내 선잔의 여신 최강의 사령관 한수진. 그녀의 신현은 멈추지 않는다. 아마 저곳에 많은 군인들이 살아있는 한 그녀의 무용담은 언제나 살아 숨쉬는 역사로 남을 것이다. 누군가 알렸다. 지상에서 제일 센 방패는 강철도 방탄복도 아니라고. 그것은 오직 나를 보고 걷는 부하를 위해 내 몸을 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 하나로 비포장을 뚫고 적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모두의 인정을 받은 여자. 그녀의 직함은 한수진. 대한민국 국군의 위대한 지휘관이다.